3, 4월 달 것도 두 번째 거. 근데 여러분들 저기 뭐야 유튜브로 보고 있죠? 1, 2월 거? 근데 왜 카페 와서 숙제 검사는 안 받아요? 그거는 싫어요? 아니 카페 와서 나 숙제 있다고 왜 제가 숙제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 아, 이거는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봐봐요. 첫 번째 봅시다.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림책의 16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공업지역이 보일 거예요. 제가 요번에 전용공업지역하고 해당 내용에 일반공업하고 준공업 구분해 놨죠. 봐봐요. 주로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한대요. 그럼 뭐다? 전용공업지역이에요.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 중요한 거.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 일반 공업지역. 공업지역 중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일반 공업에 대한 부분은 꼭 좀 기억 좀 하시면서 확인해 줘야 되고요. 또 경공업이라는 거를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한다. 주거상업의 업무 기능이 보완된다. 이건 뭐다? 준공업지역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일반 공업을 제일 많이 물어보지만 일반 공업 나올 때 경공업으로 붙이면 안 되니까 준공업과 혼동하지 말고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이것만 봐도 끝난 거야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는 걸 보는 순간 아 모르겠구나.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 이게 키포인트지. 그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생산을 얘기하고 눈치 보는 건 뭐야? 뭐라고? 대체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곤란하다? 보전관리지역. 구분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16페이지 왼쪽 중간에 빨간 선. 16페이지 왼쪽 중간에 빨간 선,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해 정할 수 있다. 관농자는 안 된다. 관농자는 안 되지만 조례로 주상공록은 추가 세분이 가능해서 유동성을 준다고 조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볼 수 있다. 관농자는 안 돼. 알겠습니까? 주상공록에 대한 도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이해해 보시고. 3번은 저는 이번에 33회 기출로 한번 예견해 보겠습니다. 한 번 정도 다시 물어봐 주는 거 맞다고 봐줘요. 4번입니다. 또 나왔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 시작.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르다. 다르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요. 이웃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립의 뭐다? 우리가 준공인가에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되죠?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특례가 아니어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여 결정해서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이웃 용도로 지정된 거로 간주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항상 공유수면 매립지가 나오면 매립 목적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17페이지 왼쪽 밑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내용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5번은 도시지역으로 지정 간주한다는 17페이지 왼쪽 위에 나오겠네요. 17페이지 왼쪽 위에 뭐라고 나와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것이 된 것으로 본다고 물어봤는데 항만법의 항만구역이래요. 그러면 항만구역이 다른 법에 의해 정해졌다? 인천 소래포구에? 그러면 도시지역 간주하려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관리적 연접판이 아니고. 그리고 또 농공단지는 도시로 간주할 수 없고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전력의 원천, 수력발전소만을 위한 경우는 밤에 깜깜한데 어떻게 도시로 간주하냐고.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17페이지 왼쪽 위에다 얘기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다 나올 타이밍은 됐어요. 6번 봐봅시다. 마찬가지. 관리지역은 지역의 성격상 뭘로 이용할지 애매한 땅이에요. 관리지역. 17페이지 왼쪽 중간에. 그 관리지역이 어느 날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럼 더 이상 농림지역은 애매하지 않죠? 그럼 뭘로 봐? 농림지역으로. 또한 관리지역이란 동네의 땅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됐어요. 그럼 더 이상 애매하지 않죠?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봐주겠다. 이해갑니까? 그 정도. 키워드는 관리지역에서란 말이 있는 건지를 잘 봐야 돼. 관리지역에서란 말이 있는지를. 그걸 봤다면 농업진흥지역을 정한 건지 보전산지를 정한 건지 내용을 보고 탁탁탁 맞춰나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 특례.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7번은 행위제한. 17페이지 오른쪽 위. 다시 한번 물어봐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어떻게 받는다고? 별표. 뭐라고요? 별표. 오늘 집에 갈 때 가슴에 별 좀 안고 가. 뭐라고요?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행위 제한은 별도의 표가 있다고. 17페이지 오른쪽 위. 그 중에서 일단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이래. 당연히 아파트, 2종 근린생활시설 안 됩니다. 1종 전용은 단독 중심이라 1종 일반은 4층 이하라. 당연히 아파트 안 됩니다. 2종 근생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조례 포함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준공업에는 위묘만 안 된다고. 무슨 묘지 관련이 좋은 거라고 되겠어 그것만.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고. 시작.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고. 17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잖아.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올해는 꼭 이루어내고 말 거야 내가. 꼭 올해는 나와야 돼. 그쵸? 이것도 33회. 그 다음 8번도 33회. 그쵸? 표정은 다 불러 다 불러. 뭘 다 불러. 몇 개 안 불렀구만. 됐고요. 그러면 용적률입니다. 18페이지. 용적률. 용적률 좀 외워봅시다.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일육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 녹지지역부터 단조로 바뀌는 거야. 녹지지역은 188. 알았죠? 오해기. 그러면 최저한도, 최저, 손 표시해봐. 전용주거 50, 일반주거 100, 준주거 200, 상업 200, 공업 150, 나머지는 다 50. 됐습니까? 봐봐. 그러면 2종 일반이야. 일반이니까 최저는 얼마? 금방 했잖아. 100. 왜 그래? 일반이니까 최저는 100이잖아. 근데 2종이니까 250이지. 최대가. 됐지? 2종. 여러분이 2종을 더 모른다? 3종보다? 관심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야. 그럼 최저는 200. 그리고 일반 상업이니까 1500에서 200 빼야지. 1300. 됐지?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 생산 녹지래. 그러면 녹지면 50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녹지니까 100이야. 생산 관리는 80이지만 생산 녹지는 100이거든.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 생산 녹지니까 50에서 100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혼동하지 말고. 생산 관리와 진짜 헷갈려. 아차 하는 사이에 2.5점 날아가고 2,000명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 됐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9번.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했으면 미지정. 그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규정을. 그 다음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했으면 보전 녹지 지역의 규정을.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 지정되지 아니했으면 보전 관리 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알고 있지? 그럴 때 미지정 미세부는 건이 용어팔, 건이 용어팔, 건이용팔, 건이용팔, 건이용오팔. 시작. 건이용팔, 건이용팔, 건이용오팔. 이라고 제가 18페이지 왼쪽, 오른쪽 밑에 얘기했었죠. 이게 우스워 보여도 나중에 다 생각나. 건이용팔, 건이용팔, 미지정, 미세분, 건이용오팔. 시작. 우리가 근본적으로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문제야. 노래를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진담이고요. 10번 봐봐요. 경관지구. 19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를 정한다. 그러면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경관지구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경관지구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연경관과 시가지경관과 무슨 경관이요? 그렇죠. 특화경관지구. 덕화 아니에요? 특화. 그리고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수계수변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특별한 경관까지 보호하는 걸 포함한 걸 특화경관지구라 칭하게 됩니다. 특화경관지구. 요번에 특화경관지구 안 나오는 건 정말 깜빵감이에요. 그렇죠? 나와야 돼요. 이거 정말 나오길 바래요. 그렇죠? 수교의 수변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주변에 특별한 경관까지 보호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 11번도 중요하겠죠? 복합용도지구. 시작. 일단 특정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데 어디 정하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 하나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곳에다가 지정한다. 이 경우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준공업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아노즈마는 아이데마. 시작. 아노즈마는 아이데마. 아노주마는 아이데마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없다. 아노주마. 아파트, 노유자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아노주마는 아이데마. 18페이지 오른쪽 밑에. 알겠습니까? 기억해 보시고. 난 이것도 33에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고. 12번입니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19페이지 왼쪽 맨 위에 법정된 것이 아니어도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당의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여 도시관리 결정할 수 있다? 완화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조례로 정할 때는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 없어요. 물론 법정된 거 외의 걸 정할 수는 있는데 조례로 정할 때는 완화하는 지구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화 때문에 12번은 뭐다? X다. 19페이지 왼쪽 맨 위에 써놨습니다. 제가. 알겠죠? 그 정도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의 행위 제한. 오른쪽 중간에 보이죠? 그럼 자연취락지구 행위 제한은 우리가 별표 23에 뭐를 질 수 있냐 없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일단 층수 제한이 있어서 4층 이하입니다. 용도지구 중에 4층 이하 규제가 있는 건 오로지 자연취락지구 뿐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에는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지만 음식점은 안 되죠.
음주만은 아니 되고 방송통신시설, 동물 관련시설 가능하고 건폐율은 60% 이하 조례로 정하죠.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4층 이하 규제, 건폐율 60% 이하, 그리고 음주만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전 나왔던 답은 장례설 안 되는데 된다고 나와 답이었었고, 알겠습니까? 장례설, 묘지 관련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그렇죠? 어디 있어요? 19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있죠. 그리고 제가 19페이지 오른쪽 밑에다가 도시계획시설 19페이지 오른쪽 밑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다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됐습니까? 제가 설악산의 케이블카 얘기하면서. 그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내의 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뭐다? 적용하지 아니하겠다. 도시계획 시설 정할 때 이미 검토 다 한 거니까 19페이지 오른쪽 밑에 적어줬죠? 그럼 우리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4시간 동안 배우고 보는 건데 아마 15번 좀 봅시다. 용도구역입니다. 20페이지. 용도구역 정의는 뭐예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입이다. 그럼 봐봐. 포인트 뭔지 뭘까요? 보안상. 보안상 단어 하나로 끝났어 그냥. 얼마나 간단해.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정하는 거지 이거? 그치.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서 도시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무엇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을 뭘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이걸 자꾸 뭐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한다는 등 도시 기본계획 정한다는 등 많이 속여.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뒤에 가서 와뚜와리와리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거야 지금. 다 했어요. 16번 시가와 조정구역 20페이지 오른쪽.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5년에서 20년 이내 정해서 제한을 가하는 거지.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불가피 요청 인정 시에 한해서. 시작. 불가피 요청 인정 시에 한해서.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을 했다. 국장이 문제없다고 인정했을 때 분료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또 도시계획 사업 이외의 개발 행위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될 수 없다? 뭐래? 별표 24. 별표 24에 정해진 것만 한해서 가능하다.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지. 됐습니까? 별표 24에 정해진 것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어쨌든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이건 개발행 허가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이게 32회 때 문제였었고요. 17번 33회 기출로 굉장히 유력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21페이지 왼쪽 밑에.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문장의 포인트는 이거죠. 창의적인.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창의적인 지역개발. 6번의 내용인 거야, 6번. 21페이지 왼쪽 밑에 6번의 내용. 창의적인 지역개발. 됐습니까? 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지역으로서 어디다가? 그치. 도시첨단.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그리고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정할 수 있다. 이게 6항의 기흥, 니은, 디귿 신설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됐죠? 또 요 18번도 33회 완전 중요.
21페이지 정 가운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시작.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봐봐. 문건 네 가지. 주주 문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작. 주주 문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주택법의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 설치, 건축법 등 공개공지 확보,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하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제한은 공동심의 거쳐 완화하는 것이지 적용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그다음 22페이지.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다.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무엇은? 용적률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한? 아니,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 건폐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 제한을 받는다. 22페이지 정 가운데 써 있습니다. 됐나요? 그 정도 정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오늘은 용도 지역하고요. 용도 지구랑 용도 구역 좀 심도 있게 배워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약집 중간중간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주는 지구 단위 계획하고 도시 계획 시설 사업하고 두 가지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